안녕하세요. 네, 커넬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5일 뒤에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떨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 문제 갖고 이렇게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문제 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고 시간은 쓰는데 틀리고, 그래서 뭐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그렇거든요. 간만에 하는 설명회라서 제가 설명회를 말주변이 좀 좋으면은 참 떨림없이 잘할 텐데 저도 오늘 좀 긴장을 좀 탔나 봐요. 그래서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놓고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드릴 말씀 드리고,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좀 답변 좀 드리고 그렇게 내려가자 이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는데 어떤 게 좀 많이 어려워지는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죠.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 속에서 국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네, 예비고1 수업 방향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의 수강 후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는 어머님들께서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4개를 띄워놨거든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이게 어떤 의미 같아 보이시죠? 이 아이들 정말 많이 보죠. 그죠? 유튜브 보면은 이제 쇼츠. 그 유튜브를 보면은 보통 이제 영상 타임이 뭐 10분짜리도 올라와 있고, 뭐 1시간짜리도 올라와 있고, 뭐 그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거는 쇼츠예요. 그냥 1분 안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시간 때울 때 이제 쇼츠 몇 개를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에요. 1분. 근데 요 지문이 이제 네, 수능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이 가, 나로 이루어진 독서 지문이에요. 요거를 푸는데 아이들이 보통 소비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읽고 거기에 문제가 이게 6개가 딸려 있는 문제예요. 단일 지문으로는 문항수가 가장 많은 지문이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 출발설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친구가 가장 앞서 있죠. 그죠? 미리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국어는 습관이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본 시험 성적이, 그럼 이제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이게 3학년 수능 때 성적과 거의 비슷해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출발선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좋은 성적,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이게 66일이거든요. 전체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일쯤 지났을 때 이제 습관화가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한 40일쯤 지나면은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돼 있고, 한 2달 정도죠. 66일 정도면은 2달이 되면 이제 습관이 완성된다 그럽니다. 그럼 뭐에 대한 습관이냐? 이거는 모든 습관에 대한 것인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중학교 학원 패턴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수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국어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중학교 다닐 때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해야 되는, 수학처럼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를 잘해야 되느냐?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은 그냥 또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 시험 기간에만 대비하는 과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최저에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이제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하지만 수능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어는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문학 한 지문, 독서 한 지문. 이렇게 2지문씩만 꾸준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달쯤 지나면은 이게 본인이 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한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시간을 국어 공부에 쏟아붓는 아이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설령 내신 시험이 조금 점수가 떨어졌어요. 등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등급이 한 등급이 떨어져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하던 내 공부대로 한다면은 나는 정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꾸준히 공부한 아이들이 그렇게 수능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내신을 못하는 아이들은 드물어요. 그 범위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법은 똑같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에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뭐죠? 욕조죠. 물이 넘치고 있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국어 공부예요. 물을 계속 틀어놔서 어떤 때 티가 나죠? 넘칠 때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수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서도 수업을 하지만 안성의 기숙학원에서도 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언제 점수가 올랐다는 걸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맨날 70점대를 맞다가 80점을 한번 딱 맞았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70점대로 안 내려간대요. 그때 자기 점수가 올랐다고 느낀대요. 근데 그 기간이 짧게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한 3개월, 4개월 했을 때 한 5점, 10점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죠? 근데 얘는 여기다 하나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마개가 없습니다.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쏟아 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욕조가 넘칠 만큼 돼야 이제 성적으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어 공부는. 그러면은 어머님들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면 안 돼요. 1학년 때 보상을 못 받더라도 2학년 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3학년 때 가서 터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이 되겠죠.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넘칠 만큼 하려면은 매일매일 계속해야 된다. 꾸준히. 그래야 나의 1분짜리 집중력을 15분. 이게 80분 동안 시험 문제를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만큼의 집중력을 만들고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중학교와는 좀 다른 상위권한테는 국어는 필수죠. 그죠? 그래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어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국어는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뭐 화법작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도 그렇고 물어보는 건 다 똑같아요. 뭘 물어보죠? 독해요, 독해. 이해했니? 넌 어떻게 이해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이해했는가? 보편적으로 이해했는가? 모두가 답이라고 인정할 만큼 이해하고 추론하고 했는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자면은 첫 번째 항목은 네, 사실적 사고예요. 사실적 사고는 그냥 내용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았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가장 난이도가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들을 구성하는 게 이 추론적 사고예요. 국어는 2점 문제가 네, 35문제가 나오고 3점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총 45문제 100점 만점이 되거든요. 그럼 3점짜리는 다 이 추론적 사고 문제들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추론적 사고 문제가 뭐 내용 추리, 자료에 적용하고 상황에 적용하고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비판적 사고인데 뭐 기준을 통한 비판, 근거의 적절성, 정확성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는 이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추론적 사고 부분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부분, 그래서 얘가 이제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모두 결국은 무엇을? 독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이즈가 좀 다르죠. 문학, 독서, 문법, 화작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투자해야 되는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학과 독서를 합쳐가지고 공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34문제가 출제되고요. 점수로 따지면 얘 두 개가 이제 76점이에요. 그리고 문법하고 플러스 매체라는 게 있고요.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들이 문법과 매체는 11문제 출제되고요. 24점이고요. 화작도 11문제가 출제되고 24점이에요. 그 얘네 두 개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은 이 문학하고 독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문학은 우선 수업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문학의 이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르 특성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의 창작 배경 이런 것까지도 다 언급을 해줘요. 작가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버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품의 강독보다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의 폭을 넓혀야 되고 그 연계는 이제 A라는 작품을 배우면은 이것을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연계를 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배경 지식이 작품 이해에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문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문만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3월달 시험을 이제 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접하자마자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왜 안 배운 걸 냈지? 라는 거예요. 왜 안 배운 걸 냈지? 근데 그게 배운 내용이에요. 이론을 배웠는데 그거를 네가 다른 데 적용해봐라 라고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비슷한 작품 비교해보는 거, 다른 작품과 대조해보는 거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 시대상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뭐 작가의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그 다음 독서는 네 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지문이라도 좀 꼼꼼하게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읽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한 2000자 되는 그런 글을 읽고 내가 이제 문단 요약을 스스로 해보고 이해될 때까지 읽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이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정확한 습관으로 매일 꾸준하게 뭐 하루에 한 지문 정도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법은 이제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좀 많이 풀면서 오답 정리, 오답을 하면서 문법은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틀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안 틀리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작은 얘는 이제 지문을 최대한 덜 읽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이제 영역별 학습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여기 공통 부분. 이 부분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문학은 개념과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는 매일 한 지문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개념을 숙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년부터 이제 교과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1종 국어 교과서였는데 이게 이제 9종으로 바뀌어요. 9개의 교과서가 나오고 학교마다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네, 바뀐 교육 과정에서 국어는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작품들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이거 봤는데 하고 보면은 대부분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 1학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본 개념과 이론 이런 것부터 탄탄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작품 배경과 연계 공부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따가 평가와 관련된 거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비문학, 매체, 작문 요 단원이 참 평가하기 애매한 단원들이거든요. 근데 교과서의 절반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비문학, 네, 뭐 이제 논설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설명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체는 이제 뭐 매체, 작문 이런 것들에서 이제 토론, 토의, 뭐 건의문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올라오는데 그럼 어떤 지문들이 나오냐면은 시의성이 높은 주제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겠다 하는 것들이 선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소통할 것인가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점점 이제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은 표현을 강조하게 돼요. 어머님 학교 다니실 때 여기서 학력고사 세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암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외우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게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죠? 저도 학력고사 스타일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좀 많이, 네, 손해를 본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라고. 근데 수능은 이제 물어보는 게 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를 더 강조하냐면은 표현력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뭐로?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지금도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국어의 역사, 맞춤법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갔고요. 자, 네. 그래서 평가 사항을 좀 보시면은 지필 같은 경우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ABCD 2등급이고 상대평가는 시험 점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나누잖아요. 이거를 왜 병기하냐면 맨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변별이 안 된다. 학생들 변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하자. 공통 과목의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병기되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등급이, 기존의 1등급이면 4%까지였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어디까지 나오면 이제 10%까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하게 이런 것도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을 못 맞으면은 차라리 학교를 네,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 내신 좋은 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그런데도 그만큼 이제 1등급은 뭐가 된다? 상위권 대학의 필수가 되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지필평가에서 이제 변별력을 위해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수능형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항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2022 개정 교과에서 서술형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 평택에서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보통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25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항수는 소폭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부 지침 중에서 논서술형 문항만으로 내신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라. 이렇게까지도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 수업할 때 나루고라고 있었어요. 그 나루고가 시범학교거든요. 시범학교인데 시험을 어떤 식으로 냈냐면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1학년의 전체 문법 범위가 시험 범위이고 그 문제를 다 뭘로 냈냐면 서술형으로 냈어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는 다 객관식으로 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시험 하나를 아예 통으로 서술형으로 내고 그 다음 시험은 이제 객관식으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적을 산출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같은 경우 이게 좀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은 이제 뭐 교과서들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어휘사전 만들기, 맞춤법 끝말잇기 이런 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 인물이 되어서 토론하기, 뭐 소설 비평하기, 그 다음에 비문학 매체 장문에서는 소개 글쓰기, 뭐 뉴스레터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은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특히 못하는 건데 수행을 아주 잘 챙기지 않으면은 내신 내서 크게 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등급이 좀 이제 5등급으로 되면서 학교에서 보는 내신은 좀 더 타이트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 대비를 꼭 해야 된다.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서술형, 논술형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확한 단어들을 포인트로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는 다 그냥 오답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건을 줄 거예요.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서 글 쓰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내신 대비 때 좀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저희 수업은 두 분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이제 신석철이고요. 그리고 이재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같이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평택 커넬학원과 안성의 이투스 247 기숙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치동이나 목동 그리고 뭐 분당, 동탄 이런 데서 수업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강남구청 인강이라고 있었어요. 그 강남구청 인강에서 국어 1타 강사셨고, 그 다음에 지금 대치와 평촌에서 수업하시다가 지금 이제 평택에서 이제 수업하고 계시고요. 우선 수업 경험이 많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예비고1서부터 재수생까지 전학년을 아우르는 학생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학습 그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개념 학습 중심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기본 개념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이론 그리고 뭐 관련된 배경 지식 아니면 작가 성향 뭐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장돼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구조, 그래서 뭐 구조 독해, 뭐 독해 유형 그런 방법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념을 숙지하면은 그대로 이제 수업 때 한번 반복 적용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운 개념을 다른 데다가 한번 대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을 좀 합니다. 그래서 1대1 첨삭이나 지도, 그리고 뭐 이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이 친구는 좀 문학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추가 과제들을 따로 이제 간단하게 좀 테스트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고, 그래서 추가 과제 그리고 뭐 멘토링 그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별 맞춤 지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내신인데,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별로 반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매 수업 끝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교 시험에 맞는 스타일의 문제들로 좀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좀 평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맞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등급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휘력 테스트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매주 어휘와 문법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수업 전에 잠깐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번에 11월 달에 준비한 수업은요,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11월 수업이 좀 12월에 본격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이제 윈터에 들어가잖아요. 윈터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윈터 때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반드시 기초공사를 다지는 데 필요한 이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 접근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공부해야 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자주 나오는 표현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소설의 이론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선택지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독서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독서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문학은 내신할 때 했어요. 중학교 내신할 때 뭐 이거 밑줄 그어, 이거 무슨 법, 역설법, 이거 무슨 법, 반어법 이런 거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독서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읽지 않으면은 이 글을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어 서술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찾는 거, 그리고 중심 제재 찾기 이런 거부터 해서 내용 확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글을 제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 내용 확인부터 그리고 사례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제 차근차근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런 구조의 글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연습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워크북을 선정하고 요거는 이제 추가로 또 이제 공부를 해오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모의고사, 좀 예전에 모의고사들이 좀 쉬운 것들이 있어요. 좀 한 5, 6년 전에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을 먼저 풀려면서 좀 이 학생의 좀 수준을 보고 어떤 식으로 좀 더 뭐 차별화되게 수업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주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현대시 감상 포인트, 표현, 그리고 이제 시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시조를 통해서 고전시가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소설의 인물 시점, 구성,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독서 같은 경우도 이 독서 기본에서 이제 다룰 게 이제 중심 내용 찾기, 그 다음에 문단 요약하기, 그 다음에 뭐 그리고 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조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윈터 때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네, 배경 지식과 접목하는 그런 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컨셉을 잡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배경 지식 그러니까 성리학을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배경 지식을 알면은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5주 동안 수업을 네, 잘 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그 윈터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네, 수강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쓴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친구는 너무 길게 썼죠. 제가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꼭 좀 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네, 뭐 커넬학원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써놨으니까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예비고일 지금 조기 개강반 같은 경우는 한 반밖에 없고요. 수요일 날 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3시간 수업 진행되고요. 지금은 반 구분이 없고 이제 윈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1월 달부터는 반을 이제 분반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비효과 인문교육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과제량은 얼마나 될까요? 과제량은 우선 모의고사 하나 정도는 일주일에 풀어야 되고요. 그럼 네,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 네, 그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맨 앞에 제 전화번호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문자로 뭐 설명에 참석했던 누구 어머니인데 또는 아버님인데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어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칩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국어 내신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국어 내신, 게다가 이제 나아가서 수능까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기껏 해봐야 설명문, 논설문 배워가지고 열심히 단락별로 요약한 다음에 시험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맞닥뜨리게 될 지문이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16년, 7년 동안 처음 보는 지문들을 시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시험 보는 거는 누구나 다 외워서 볼 수 있는데, 당장 고등학교 내신만 하더라도, 수능 말고요, 내신만 하더라도 외부 지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낯선 지문 가지고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내신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예비고일 올라가는 바로 요 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낯선 지문을 읽고 독해해서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자기 방법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그냥 중학교 때처럼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조금 드리면, 저희 학원을 보내주시던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을 보내시던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시키시던, 국어는 반드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시중에 판매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보는 게 예비 매산비, 예비 매산문 이런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산비 매산문 말고, 매산비 매산문 이게 뜻은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비문학,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문학인데, 그냥 매산비 매산문은 고3 기출이라서 이제 고1 친구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울 거고요. 예비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비라고 붙어 있는 거. 그게 매일 세 지문씩 정도 풀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 이렇게 지문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일자별로만 풀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답, 오답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기출 문제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내신 기출이 아니라.
글 길이가 독서의 경우에는 한 4문단에서 5문단 정도 되는 글이고, 문학의 경우에는 뭐 시는 한 2-3개 정도 묶여 있고 소설은 조금 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혼자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야 1학년 올라가서 뭐 어떤 게 시험에 나와도 좀 대처가 될 겁니다. 당장 이제 학기 시작하면 바로 모의고사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어쨌든 방학 동안에 그걸 조금 풀리는 걸 좀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그 개념의 나비 효과 얘기 나왔는데, 그 EBS에서 하는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 인강이 있어요. EBS에서 무료죠. 이제 인강이니까 EBS에서 하는 거니까 교재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뭐 입문편도 있고 그냥 개념의 나비 효과가 있고 개념의 나비 효과 입문편이 있는데, 이건 입문편부터 들리셔도 되고 그냥 개념의 나비 효과부터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능력, 뭐 아이의 실력 이런 거 상관없이 입문편부터 해도 상관없고 그냥 나비 효과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한번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학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놓은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건 사실 시작 도입부, 그러니까 나비 효과를 뭐 보게 하시던 학원을 보내주시던 아마 거의 비슷한 맥락의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어떻게 읽고 개념적으로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거라서 뭐 아이가 이제 인강을 들려놓으면 보통 처음에는 이제 새 교재니까 한 2-3강은 들어요. 그리고 4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온갖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강은 틀어놓고 이제 알트템 눌러서 다른 걸 하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 보내주시면 매번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학원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아이들 관리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에 이제 국어가 여의치 않으면 그 개념의 나비 효과를 미리 보게끔 하시는 것도 이번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국어 공부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굳이 입문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나비 효과를 들이셔도 돼요. 수준이 그냥 고1, 2 정도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개념들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인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첨언해 드리겠습니다.